자, 이런 와중에 윤이 갑자기 은행으로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교미 어제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안 올리겠다는 거야? 심지어는 그 예대금리 마진폭이 최대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출이 나갔는데 예금이 안 들어와. 그래서 은행들이 어떻게든 현장에 이게 돌아다니는 현금이라도 좀 주워보려고 예금 금리를 올린다 그랬어. 대출 금리 이미 7% 왔어. 네. 우리가 3.5%가 기준금리인데 7%로 지금 대출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신용도들 떨어지는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그래서 나가는 쪽쪽 그냥 연체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은행 안에 돈이 없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돼. 그러니까 한 5%대 중반이나 6%대 예금 상품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돈을 묵혀놓고 있는 사람들이나 자산가늘 돈을 좀 땡겨 오려고 예금 금리를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못하게 해요. 이게 뭔 미친 짓이죠? 왜 못하게 하냐? 아니, 그렇게 하면 예금 금리 인상으로 해갖고 또 대출 금리 그 인상이 압박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는 이게 은행 입장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버는 게 아니야. 정부가 정책을 그렇게 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대 마진폭이 최대치가 된 거고, 최대치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냥 정상적으로 이자 납부를 하면 7%만 내면 되는데 연체를 시키고 있으니까 이게 13.5%로 올라버려요. 그래갖고 점점 더 이자가 많이 거치고 있는데 이자가 쌓여만 가. 장부에 쌓여만 가지 현금으로 안 들어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놀고 있는 돈이라도 땡겨보자 그러고 예금 금리를 올리려고 그랬더니 그건 하지 말라는 거야. 표 떨어지거든. 표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표 떨어지거든. 그래서 은행에다가 대놓고 니네들이 이제 횡재세 매길 거야. 니네 돈 너무 많이 벌고 있어? 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은행한테 또 뜯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은행 돈을 뜯겠다는 거잖아, 결국. 근데 절대 못 올려요. 왜냐면 대한민국 은행의 대주주들이 전부 다 외국인입니다. 거의 60% 가까이, 50%, 최소 40%에 60% 이상이 한국의 우량은행 주주들은 외국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매년 막 은행권들이 막 40조, 올해는 더 할 거예요. 작년에 40조가 중반이었으니까 올해는 거의 60조 원 이상의 은행에서 순수익을 올릴 겁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재투자를 하거나 서민금융을 위한 쪽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연말 되면 어떻게 한다? 배당을 해버려요. 대주들한테 이익금으로 나눠줘 버립니다. 그럼 60%가 어디로 가? 외국계 계좌로 해서 해외로 날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서민들의 이자로 등골을 빼가지고 이걸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게 현재 은행주의 현실이라는 거죠. 문제는 이 은행주들을 관리하고 여기에 대한 모든 그 일종의 법적인 보루를 서고 있는 데가 우리나라의 유명 거대 법인들이라는 거예요. 김앤장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꾸 이 금융세법 관련된 거나 또 증권 관련한 어떤 수익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올리려고 하기만 하면 이 새끼들이 나서갖고 여론 조성을 하고 로비를 하고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이걸 못하게끔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은행에다가 횡재세를 매기면 나중에 은행 안에서 배당할 수 있는 배당금이 떨어지잖아요. 이거 말로만 이렇게 하지 결국은 못해요. 거기다가 아예로 탈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노동운동을 완전히 노동조합을 완전히 부셔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근데 뭐라고 했냐면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죽도록 위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요거 종노릇 하는 것 같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 국제노동기구 조항에 탈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거를 식당에서 얘기를 했대요. 식당에선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면서 이 얘기를 했다. ILO 탈퇴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식당 자영업자들이. 아니 IA로 탈퇴를 하면 그나마도 열악한 지금 아니 식당의 자영업자가 IA로 탈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걸 얘기했다고 진짜? 말도 안 되네. 얘는 ILO가 뭔지도 몰라요. ILO는 세계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생활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의 전문 기관입니다. ILO가 무서운 기관입니다. ILO는 국제적인 노동조합기구의 어떤 그 연합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가 노동 탄압이 심해지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ILO가 알게 되잖아요. ILO의 직권만으로도 우리나라 수출, 그 나라의 수입을 막아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아니, 항만 노동자들 동원해갖고 한국산 물건 안 내려줘. 우리 파업할까? 그러면 그걸 끝이야. 그만큼 ILO는 국제적으로 힘을 끼치고 있는 기구고, 그 기구에서 지금 대한민국 노동 현장 시장이 아주 개판이다라고 지금 주목을 하고 있으면서 지난번 파업 때는 사람까지 보내왔어요. 현장 조사한다고. 근데 이제 이게 2019년이거든요. 노동연구원이 한겨레 기사인데 노동연구원에서 EU가 이제 ILO 핵심 협약 미비준 이유로 한국을 제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EU로 수출 못합니다, 우리. 그렇죠. 관세 쳐맞거나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죠. 근데 맨날 글로벌 스탠다드 하던 윤석열 아닙니까?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왜 반하려는 이런 거 소개를 하냐고. 지금 내용을.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노란봉투법 관련해가지고 방송 3법하고 지금 12월 달에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 노란봉투법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노동쟁이 했다고 고소고발해갖고 소송 때리지 말라는 거야. 그 관련해가지고 정당한 권리를 통해서 파업을 법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는데 파업을 했다고 거기서 일어난 손실을 노동조합에 엎어 씌우려고 하는 거야.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거든. 근데 절대 이거는 못 받아들인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ILO는 몇 개국 나라 186개 유엔 회원국이 가입해 있고 안 돼 있는 나라가 뭐 나우루, 부탄, 북한, 뭐 안도라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가입 안 돼 있는 나라가. 우리가 여기서 북한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진짜. 글로벌 스탠다드 좋아하시네 진짜. 아이고 진짜. 그래서 무슨 뭐 전세 부끄러운 줄 아. 전세 사기 피해 막겠다고 어쩌고 하고 있는데 이재명 추적하는 그 인력을 동원해갖고 전세 사기범 추적했잖아요. 계좌 추적해갖고 어떻게든 잡아냈을 거예요. 일부라도 돈 환수해가지고 몇 푼이라도 돌려줄 수 있었을 거라고. 이거 누가 수사해요? 아무도 수사 안 해요, 지금. 지금 수원에 터졌잖아요. 그거 미리 잡을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근데 수원에 있는 검사들 다 어디 갔어? 이재명 쫓아갔잖아. 예, 지금 78,000 원짜리. 검사들은 다 이재명 대표 수사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전세 사기범 안 찾고. 전사 사기범에 배당된 수사, 이러면 나중에 배당된 검사가 5명인가 4명인가 그렇대요. 근데 이재명 지사한테는 150명씩 받는 거야? 그렇죠. 이재명 그러니까 대표한테는 수원지검에 거의 그 5명인가 4명인가를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민생 관련해서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게 지금 다 그쪽으로 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민생 관련된 제재를 못한 거는 이재명이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몰아붙일 건가? 이재명 탓인 거야 이제는? 네. 그 78,000원짜리 찾으려고? 아니 찾았잖아 78,000원. 120군데 넘는 5년 동안 4년 동안 영수증을 다 뒤져가지고 78,000원 찾았잖아요. 지금 거의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들어간 인력이 울산지청에 있는 검사 수준이랑 똑같대요. 울산 지역 전체에 있는 검사 검사들을 다 동원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저는 왜 울산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수원 인구보다 울산 인구의 3배예요. 진짜 그래서 고래고기 아저씨가 그런 건 못 잡았죠. 그거는 못 잡았어. 네, 고래고기 아저씨를 못 잡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이쯤 되면 검사가
겁나 무능하다. 아니 외국인 임금 차등을 힘을 받나는 나는 이 제목도 너무 웃겨. 외국인 임금 차등 힘을 받냐고. 아니, 그러니까 기자들도 최저임금법 위반이에요 이거. 근데 기자들 미친 근데 것 이거를 같아요. 지금 오세훈도 얘기하고 있거든. 아니 이게 실제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 전남 지역 이런데 과수농가나 어망 같은 거 하는 어획농가, 어업농가 이쪽에다가 그쪽 지역 검찰하고 노동청에서 특례를 내렸어요. 그래서 업종에 상관없이 외국인 노동자한테 12만 원 이상 주지 말라고 일종의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12만 원 이상 못 줘라고 소문나는 순간 어떻게 될게요? 걔네들 다 떠났어요. 물론 국내 어디 있겠죠. 근데 12만 원 받고는 일 안 한다는 거야. 이게 예전에 한동훈이가 그 자기 실적 올린다고 경기도 지역 외국인 노동자들 때려잡아갖고 화훼농가, 과수농가 개망했었잖아요. 아, 콘서트 때 때려잡았지. 예. 그거랑 똑같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못 때려잡으니까 노동 인력이 떨어지니까 그 임금을 똑같이 주라는 거야. 근데 그게 맘대로 돼요? 아니 사람이 모지라면 더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일을 많이 힘든 일을 그게 시키려면 더 자본주의 줄 수밖에 아니에요? 없는 건데 그게 자본주의 외국인들은 아니에요? 그냥 12만 원만 줘. 더 이상 주지 마. 더 주면 니네들 전부 다 법으로 처벌할 거야? 공산당이네. 이것들이 공산당인 거죠. 공산당이네.